최근 수년간 유격수 자리에 대한 고민이 깊었던 롯데 자이언츠가 새로운 경쟁 체제를 구축하며 판을 새롭게 짰다. 최소 3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유격수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롯데는 지난해 11월 백업 유격수였던 이학주와 오선진, 키움 히어로즈, 이 포함된 방출 명단을 발표했다. 2021 시즌 외국인 유격수 딕슨 마차도 이후 유격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온 롯데가 1군 경험이 풍부한 유격수 자원 2명을 한꺼번에 방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었다. 2023 시즌을 앞두고 FA 노진혁을 4년 총액 50억 원에 영입했음에도 유격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해 주전 유격수로 자리 잡은 박승욱의 활약이 컸다. 2021 시즌 KT 위즈에서 방출된 후 입단 테스트를 거쳐 2022 시즌 롯데에 합류한 박승욱은 이학주, 배성근 등 경쟁자들을 제치고 주전 유격수로 낙점됐다. 2023 시즌 123경기에서 타율 0.286, 30타점, 오패스 0.733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를 찍었다. 이어 2024 시즌에도 FA 노진혁의 부진을 틈타 주전 유격수로 활약하며 139경기에서 타율 0.262, 7홈런, 53타점, 오패스 0.716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학주와 오선진의 방출이 발표된 뒤 롯데는 두산 베어스와 3대2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투수 최우인, 외야수 김민석과 추재현을 내주고 투수 정철원과 내야수 전민재를 데려왔다. 전민재는 지난해 두산에서 유격수로 64경기에 출전하며 팀 내 최다 수비 이닝 395이닝을 소화한 군필 유망주로 타격에선 100경기 타율 0.246, 2홈런, 32타점, 오패스 0.599로 아쉬운 성적을 냈지만 수비에서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지난해 상무에서 전역한 한태양 역시 주전 유격수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2022 시즌 잠시 1군 무대를 밟은 뒤 2023년 5월 상무에 입대한 한태양은 2023 시즌 상무 소속으로 26경기 타율 0.278, 2홈런, 13타점, OPS 0.844를 기록했다. 2024 시즌에는 76경기 타율 0.283, 3홈런, 30타점, 9도루, OPS 0.781로 꾸준히 활약했다. 지난해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 스페셜 게임 한국 대표팀 명단에서 부상으로 빠진 한동희를 대신해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지난해 신인으로 후반기 12경기에 출전해 6타수 2안타, 2루타, 3루타, 3타점을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긴 이호준과 현역 복무를 마친 2022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지명자 김세민도 주전 유격수 경쟁에 합류할 전망이다. 김태형 감독의 지도 아래 롯데가 그동안의 수건 사업이었던 토종 유격수 육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학주, 오선진 방출 한태양, 전민재의 경쟁 체제로 전환한 롯데. 유격수 육성 성공할까? 롯데 자이언츠는 기존 유격수 자원인 이학주와 오선진을 방출하고 상무에서 전역한 한태양과 트레이드로 합류한 전민재를 중심으로 유격수 경쟁 구도를 새롭게 구축했다. 2021 시즌 종료 후 외국인 유격수 딕슨 마차도가 팀을 떠난 뒤 3년간 유격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롯데는 삼성과의 트레이드로 이학주를 영입하고 KT에서 방출된 박승욱을 데려왔으나 두 선수 모두 OPS 0.6 이하의 저조한 성적을 기록해 유격수 포지션에서의 고민이 깊어졌다. 2023 시즌을 앞두고 FA 노진혁을 영입하고 2차 드래프트에서 오선진을 데려와 뎁스를 강화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노진혁은 73경기에서 타율 0.219, 오선진은 26경기에서 타율 0.200을 기록했으며 그나마 박승욱이 타율 0.262, 7홈런, 53타점으로 제 몫을 해내며 주전 유격수를 맡았다. 결국 시즌 종료 후 롯데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지난 5일 백업 유격수 이학주와 오선진, 투수 이인복, 임준섭에게 방출을 통보했으며 같은 달 22일에는 두산 베어스와 3-2 트레이드를 단행해 투수 정철원과 내야수 전민재를 영입했다. 내야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목표로 한 롯데의 강한 의지가 돋보였다. 전민재와 함께 롯데에는 또 다른 유망주가 가세했다.
상무에서 전역한 한태양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2022 시즌 잠시 1군 무대를 밟은 뒤 2023년 5월 상무에 입대, 26경기에서 타율 0.278, 2홈런, 13타점, 오패스 0.844를 기록했다. 2024 시즌에는 76경기에서 타율 0.283, 3홈런, 30타점, 9도루, 오패스 0.781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다. 또한 올해 1군에서 12경기에 출전하며 안정적인 수비력을 선보인 이호준도 내년 유격수 경쟁에 가세할 예정이다. 김태형 감독의 지도 아래 롯데는 올해 윤동희, 고승민, 나승엽 등 젊은 야수들의 타격 잠재력을 폭발시켰다. 야수 육성에 정평이 난 김 감독인 만큼 새로운 경쟁 구도 속에서 두 젊은 유격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준순도 고려했던 롯데, 유격수는 더 풍성해졌다. 유망주 선두는 이호준. 롯데는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알찬 행보를 보였다. 엄청난 성과를 낸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보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원중과 구승민을 잡았고 무엇보다 외국인 선수인 반즈와 레이에스를 모두 잔류시킨 것이 큰 수확이었다. 여기에 김민석, 최우인을 보내고 정철원, 전민재를 영입하며 스토브리그를 마무리했다. 필요한 포지션에서 주요 전력을 유지하고 새로 영입까지 했다는 점에서 가성비 높은 스토브리그로 평가받고 있다. 롯데의 가장 큰 약점은 좌완 투수와 유격수였다. 김진욱이 내년에도 팀에 남고 1라운드 신인 김태현이 합류함에 따라 시선은 자연스럽게 취약했던 유격수 자리로 쏠린다. 내년 시즌 핵심 선수는 올 시즌 주전으로 활약했던 박승욱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트레이드로 합류한 전민재도 주전 경쟁에 가세한다. 당장 주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또 한 명 주목할 선수가 있다면 바로 이호준이다. 이호준은 시즌 막판 김태형 감독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국 시리즈를 앞두고 열린 기아와의 연습 경기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마무리 훈련을 떠나기 전 롯데 자이언츠 관계자들은 현재 팀 내 야수 중 가장 돋보이는 선수는 이호준이라며 입을 모았다. 그만큼 팀 내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자원이다. 이호준은 고교 시절부터 대구에서 이름을 알린 선수다. 1학년 때부터 대구 상원고의 주전으로 활약했으며 특히 정확한 타격으로 유명했다. 3학년 때는 김상수와 함께 훈련하며 수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수비에 강점이 있고 기본적인 타격 능력과 빠르지 않은 발도 그의 장점 중 하나다. 수비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출국하던 날 공항에서 만난 이호준은 프로는 모두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가득 차 있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특히 야수들은 제구가 뛰어나고 변화구도 훌륭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시즌 막판 첫 경기에 나섰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 첫 안타를 기록했던 순간도 잊을 수 없다. 기아의 김기훈 선배에게 첫 안타를 때려냈다. 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태형 감독은 직설적인 조언으로 유명하다. 이호준은 감독님은 긴 말씀은 안 하신다. 짧게 잡고 정확히 치라는 간단한 조언을 주신다. 그게 내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내 장점이 정확한 타격 능력이니 이를 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준은 중학교 시절부터 대구 지역에서 수비 실력으로 이름을 알렸던 선수다. 그는 유격수를 오래 맡아와서 그런지 이루수보다 유격수 수비가 훨씬 편하다. 넓은 수비 범위와 정확한 송구가 내 강점이다. 게다가 발도 느린 편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호준은 솔직히 내년 시즌 목표는 단순하다. 1군에 최대한 오래 머물며 경험을 쌓는 것이다. 목표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했다. 동시에 그는 내년 유격수 경쟁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호준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사직 야구장에 처음 섰을 때 느꼈던 소름 돋는 기분과 긴장감을 잊지 않고 있다. 내년 시즌 자신 있다라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